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날 지금 12시 돼서 오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말씀을 올리는 중입니다. 지난주 줄거리를 볼 것 같으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지난주 22절을 끝으로 말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의 미팅이 있습니다. 이 미팅에 있어서 혹시라도 요즘 여성들이 그 소중한 순결을 아무에게나 갖다 바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여성이 있다면 그는 앞으로 일어날 평생 후회하고 또 결국은 그의 신세가 망가지는 그러한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신세를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결국은 그는 이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고도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자도 결혼 전에 여러 여자들과 헌팅을 한 경우 틀림없이 결혼 후 그 일로 부부간에 결국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권합니다. 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억제 인내를 하였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는 조기에 결혼할 것을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대학 생활은 결혼하여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살이 넘어서 결혼한 것이 매우 후회되는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여성은 일단 한번 겪으면 옹달샘을 산에서 파놓으면 그곳에 물이 괴이고 파놓지 않으면 안 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결혼 생활이란 일찍 하는 것만 그 내용만이 그 사람이 안정된 생활에 일찍 들어가서 집안을 이루고 사업에도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왜 결혼을 늦게 했느냐 하면 집안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은 관계로 성공해서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지나놓고 보니 후회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경우는 벌써 중학교 다닐 때쯤만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그 사춘기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때는 정신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젊을 때 벌써 일주일만
부부가 못 만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사업을 걸어치고 직장 생활이 엉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기는 그래도 요즘 시대 사람들에겐 어렵지만 잘 참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연인을 반드시 사귀며 평생을 같이 할 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배필 선택이 크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정할 때 흔히 허영에 들떠가지고 자기보다 위에 상대방 위치를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를 선택하면 그는 필시 평생 그 사람과 살면서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자기는 미남도 아닌데 자기가 재산이 많다든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그딴 거 이런 그러한 배경으로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나서 살게 되면 평생 동안 살아가다가 가노라면 그 배경은 언젠가 없어지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버리고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인물 정도면 얼마든지 잘 사는 남자를 다시 만나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중요한 결혼은 하나의 거래입니다. 거래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지 이치에 맞지 않은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물 교환하는 옛 시장 같은 그런 데서 지금은 돈으로 교환이 되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물물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감자를 캐서 시골에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옷감을 짜서 겉옷, 속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 값어치가 10만 원도 넘는데 단돈 5천 원 밖에 안 되는 감자를 가져와 가지고 맞바꾸자. 그러면 그 흥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이치입니다. 흥정은 정당하게 그 옷값이 5만 원이라면 감자도 5만 원어치에 대한 양을 한 자루가 됐든지 10자루가 됐든지 그게 비스무리하게 맞춰서 해야만이 정상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중요한 거래입니다. 절대로 짝이 기울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한 원리에 의하면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너무 미남이거나 돈 많은 조건, 인기 있는 조건, 연예인 그딴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결혼했다가는 필시는 얼마 가지 않고 파혼하고 이혼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연예인들 보면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손톱만큼 또 참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만 좋으면 방방 뛰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부모 앞에도 칼 들고 대드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분들 지금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연예계에서 단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이혼했습니다. 한두 명 이혼 안 한 사람 있어요. 아주 소같이 굳은 심리를 가진 사람. 그 외에는 100명에 99명이 다 이혼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좋다고만 생각하고 멀리 앞날에 우리가 짝을 지어서 영원히 살만한 그런 상대인가? 자기 치수에 맞지 않게 성급하게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을 내다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배필을 그딴 식으로 가볍게 처리해서 결정 지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이혼하고 마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여집니다. 결혼은 앞을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뭐 인기 연예인이 있다고 와 하고 보여가지고 다 자기 애인인 양 그렇게 하는 남자들, 그렇게 하는 여자들, 그 다 허파의 바람이 들어서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자기 애인이 될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인이 된들 그가 얼마나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첫날 밤에 이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혼한 사람이 있고, 1년, 10년 못 가서 다 이혼합니다. 그렇게 허풍을 떨다가 자기 인생을 결국 망치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황하는 것에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냐고요? 같이 살아보니 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 얻어. 이러면서 그런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나 같은 배경이라면 얼마든지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치지도 못난 여자 주제에 자기 위치도 모르고 모르면서 감히 나 같은 대단한 남자를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못 참을 정도의 스태미나가 밀려오는데 남녀가 좀 실컷 좀 같이 원 없이 무한 세월을 즐겨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만 머리에 꽉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꿈에도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것은 생리현상이므로 그러한 일을 보고 부모가 야단치거나 나무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며 그 일을 부모는 잘 풀어주는 조기 결혼만이 상책이고 그러한 일이 상책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생활은 일단 결혼하면 실식을 하도록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점점 그 일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 일인지 그런 성생활이 지겹고 짜증나고 아주 실증나는 상태로 모든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 생활이 지겨운 일이 되는데 결혼 전에는 세상에 그런 걸 실컷 좀 해봤으면 하고 생각에 잠기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이 자라날 때 사춘기에 겪는 현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이나 미팅은 반드시 자기 눈높이에 맞게 해라. 그러하지 않고 자기 위치 위로 보는 여자는 반드시 못 망치고 평생을 후회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절대로 자기보다 넘치게 이쁜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이겁니다. 결국은 가정 파탄이 앞으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옛말에 말이 있죠. 이쁜 여자 뒤로 살면 꼭 인물값을 한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선택을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가정의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허영에 들뜨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영문과 한글 번역이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23절에 오늘 첫 글귀를 보면 그때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응?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이니. 이러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나는 이 여자를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여자라는 명칭은 그때 당시 아담이 지어준 그러한 명칭인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한 몸을 이룬 이 자녀의 가정에 대해서 부모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구상하고 그들이 세우는 계획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한 부모가 절대로 자녀에게 관여하는 일, 자녀가 한 몸 결혼을 하면 엄연한 남입니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나는 부모라도 그 자녀 둘레배가 사는 고난 바뀝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고난 밖의 일을 자녀에게 행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옛날같이 시골에서 자녀들이 참고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죽어나면 죽는 신용도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얻어 써야 하는 반대 현상에 살고 있으므로 어른이 된 부모들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옛날같이 못된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던 그런 시대는 옛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항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부모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거기에 가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면 자기가 사는 가정에 누가 와가지고 콩나라 대추나라 밤나라 해봐요. 자기 기분 좋은가? 이렇게 생각 없는 일을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은 중대한 언어 폭력인 것입니다. 자녀를 회초리로 마구 몽둥이로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진대 그들도 부모인 내가 사는 이 한 가정과 같이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지. 10살 미만의 내가 그 자녀를 마음대로 교육하고 훈계하지 10살만 딱 넘어가면 똑같은 성인이에요. 그들에게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을 부모님 여러분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는 천지창조 때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시절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은 오늘 이 구절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 3장에서 나오는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